현진건의 고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화가 되겠습니다. 액자연구성이잖아요. 내화는요, 시점이 좀 변해요. 뭐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합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H군, K군 H란 외딴 동네였다.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100여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모두가 역둔토라고 하는 건요, 관에서 관리하는 땅을 파먹고 살았다는 건 소작농이었다는 얘기죠. 자, 사삿집이라고 하는 건 개인 소유의 땅이 됩니다. 떨어지는 거, 이윤, 이익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가 있었다. 자, 넉넉하진 않아도 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와 그의 고향 주민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국가 상실,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걸 얘기하겠죠.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고 말았다. 동양척식회사, 다른 말로 동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또 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것을 수탈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고난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곧 우리 민족의 고난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직접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 되면 그래도 나으련만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때 저는 중간 소작인입니다. 흙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동양척식회사 동척의 소작인 노릇을 하며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척에 물리고 또 중간 소작인에게 물리고 나니 실작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알도 떨어져,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30원도 안 남는 거야. 그럼 먹고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중이 연불하듯 늘 항상 always 그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 남부여대, 남자는 등짐을 지고 여자는 보찌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타처로 떠나는 사람만 늘고 동네는 점점 몰락해 갔다. 즉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농촌 공동체가 와해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기가 되겠네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역순행적 구성이죠. 그가 17살 되던 해 봄, 17살? 사실은 나이가 26이래요. 헐, 그의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느끼는가. 이 괄호 부분은요, 서술자, 즉 외부 서술자 나의 목소리가 개입된 서술자 개입이에요. 그리고 앞에 외양 묘사할 때 30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의 얼굴이 10년가량 늙어진 듯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즉 40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이는 30세가 아니라 26인 거야. 26살인데 40대로 보여. 그럼 엄청나게 늙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적겠다, 많이 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살기가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결국 중국 간도 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됐네요. 쫓겨가는 운명인데 어디 간들 신신 새롭고 생기가 돌겠는가?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서리법이죠. 조금 좋은 땅은 먼저가 네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많다 하지만 아침 저녁 거리가 걱정인지라 즉 가난했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 농사라고 하는 건 봄에 지으면 다음에 그해 가을이나 추수를 하잖아, 그지? 그럼 그 사이 봄, 여름, 가을 동안 먹고 살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즉 빚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 거야. 빚을 지어서 농사를 짓면 추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갚다 보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빈주먹이야.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가난의 연속이죠. 2년 동안은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가 외로운 혼이 됐다는 건 뭐야?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목숨을 이어가던 중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네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죠. 자, 요거는 가난은 이주민의 현실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사고무친. 사고무친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내지는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사고무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4, 5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친까지 돌아갔구만. 이건 어때요? 그렇죠. 현재죠. 현재 그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이야기하던 이가 누군데요? 그의 눈에는 번들번들한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나는 이때 나가 누군데 1인칭 관찰 서술자 외화로 나온 거 잠깐. 무어라 위로할 말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위로를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다. 즉 나의 심리가 좀 더 가까워진 거 맞아요? 그래, 조금 더 가까워졌죠.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머뭇 있다가 나는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종병은 같이 한잔하자는 거죠. 설마 혼자 먹겠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하였음을 알리는 소재이다.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 잔인하고 끔찍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시는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로 그는 부모를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가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결국은 이건 내화가 되면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유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일본으로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으니까 그는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주 탄광에도 가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있고, 자, 벌이는 좀 나았으나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었고 우라만 치받쳤기 때문에 왜? 현실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가난과 현실에 대한 울분으로 주접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머물러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하여 훌쩍 떠나왔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어디로 가는 길이야? 서울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얘는 서울행 기차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유랑 생활을 볼까요? 서간도 생존을 위해서 이주했어요. 하지만은 고생하면서 아버지 잃고 어머니도 잃었죠. 다시 신의주 안동으로 품을 팔며 일용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구주 대판 가서 탄광과 철공장의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국으로 들어왔으나 갈 데가 없어서 서울로 향하자.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결국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왜? 일제 강점기.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네요. 이거는 과거야? 아니야. 현재야. 외화로 나온 거야. 나는 탄식을 하였다. 내가 힘들어서 그가 힘들어서 그가 힘들어서 그에 대한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감정이입이지 뭐.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이 없어졌더구만. 그렇겠지요. 9년이니까 나는 뭐로 본 거야? 변했다라고 본 거야.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그는 얘기해. 뭐라고? 아무것도 없더구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더구만. 놀라는 거야 이제. 뭐? 패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라고. 그러니까 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요. 결국 이 패농이라는 단어는 당시 시대 현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농촌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만. 무너지다만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구만. 우리가 살던 집도 터야 있겠지요. 하지만 앞만 찾아도 못 찾겠더라.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이나 해본 적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는 건 목이 높아진 게 아니라 목소리가 높아진 거겠죠.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 무덤을 파서 해골을 젖혀놓은 것 같대. 없어지는 경우도 있냐고 한숨을 쉬어. 결국은 무덤처럼 변해버린 그의 고향이죠. 완전히 농촌 공동체가 와해가 되다 못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주제의식이 드러났죠.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가슴이 터져 울분이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서 뭘 봤어? 조선의 얼굴을 봤어. 어떤 조선의 얼굴을 봤어?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봤대요. 조선의 얼굴? 그의 얼굴이죠. 그의 얼굴뿐인가? 아니죠. 그가 겪은 비참한 삶은 결국은 조선 민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작품의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소설의 원제, 조선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럼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고향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났구만. 친척인가요? 이웃에 살던 사람이야.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가웠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거 너무 반가웠다는 얘기죠. 과장법이죠.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약혼했던 사람이구나. 그 신세도 내 신세이더구만. 똑같아. 어떻게? 피차 일간 50보 100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어릴 때부터 자란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중마고우.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는 혼인말이 있었고 그의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마음이 들어 흐뭇하게 생각하였었다. 관심이 서로 있었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설마 그랬겠나 싶겠지만 워낙에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이다.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동네에 못 살겠죠. 그리고 피차 한번 만나지 못하였다. 이번에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자겠죠?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는 20원 몸값을 두고 10년을 빚이 60원이나 남았대. 착취죠. 욕이 막 나오죠. XXXXX. 몹쓸 병이 들어 나이가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특별히 말도 안 돼. 탕감해주고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결국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피차일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식민지 여성의 참혹하고 기구한 삶을 다루고 있다. 결국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 그리던 고향을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다니다가 일본말 덕택에 그 일본집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기요.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구만.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하던 윤기가 돌고 부들부들하던 얼굴이 마치 유산을 끼얹은 것 같더구만. 외양묘사죠. 그 외양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녀 역시 조선의 얼굴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눈물도 안 나더구만. 정종만 10병 따라서 누이고 먹고 마시고 헤어졌구만. 동병상련 하고 가슴을 짜릿한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마음이 새격이 지쳤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뭐하는기요? 결말이에요. 참담함이고 울분이고 한스러움이다.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도 참혹한 사람살이 그의 일생이죠. 비참한 삶이죠.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듣기에 쓴물이 났다. 동병상련이죠. 민족적 공감대이고요.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이나 마십시다. 다 마셔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노래를 읊조렸다. 뱃섬이 나는 전토, 논과 밭은 신장로가 되고요. 일제에 수탈당하는 농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비판적 지식인이 탄압받는 현실.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만국의 한을 체험한 노인들의 죽음. 인물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인권이 유린되는 여성들의 모습.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일제강점하의 참혹한 현실을 한탄과 비판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진건의 고향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당대에 유행하던 미녀를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어떤 주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편소설이고요. 액자형 소설이다. 다음에 사실적이고 현실 고발적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외화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내화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담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외화 서두에서는요, 기차에서 그를 만난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내화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의 삶과 그녀 권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은 일제수탈, 일제시대에 어떤 우리 유랑민, 우리 여인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외화로 나와서는 나는 그와 함께 정종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 번째, 서술자 나가 관찰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죠. 처음에는요,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어요. 거부감 정도가 상당히 컸었죠. 그러다가 성가셨어요. 그러다가 반감이 풀리고요, 죄송스럽고요, 위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종을 마시면서 쓴물이 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나 또한 조선인이잖아요. 같은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진건의 고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